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특히 좀 밀리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상승, 삼성전자 하락 나오고 있고 반도체가 이렇게 혼조 양상입니다. 2차 전지주 강보합권에서 양호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 에너지 전력 설비 흐름 역시도 양호한 편인데요.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렇죠.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상대적 양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최근에는 이종복이가 경제지표 얘기를 많이 안 하죠. 예전에 비해서,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엊그저께 어제 테슬라 실적 나왔고 이달 말까지 빅테크들 실적 좀 나오는데 실적적으로 약간 이 시장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일단은 이쪽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23시에 나와서 뭐 미스터 진단할 때 이거를 다루지는 아마 않을 것 같은데요. 1년짜리하고 3년짜리, 5년짜리하고 요런 게 좀 엇박자가 나거든요. 1년짜리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지는 쪽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3년, 5년짜리는 뭐 횡보 내지는 거의 비슷한 흐름 정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장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나스닥 시장 확실히 되게 세죠. 근데 어쨌든 뭐 최근에 이 기술적 특징 요거를 요렇게 놓고 보면 횡보하면서 봉 하나 양봉 하나 탁 튀면은 위로 날아갈 것 같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크게 봐야 돼요.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여기가 좀 이렇게 둥그러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쯤 흐름하고 유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확 죽지는 않습니다. 살짝 약간 좀 눌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 주면서 고점을 돌파할 거냐 말 거냐 요런 걸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중기적으로 양호하다 그런 얘기 계속 해드리는 건데 일단은 뭐 테슬라 빠지면 안 되죠. 미국은 놈자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이 위치에서 이게 참 그쵸 여러분? 예, 이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 위치에서. 그럼 이걸 왜 보여준 거냐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요 정도 흐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지수도 좀 그렇게 좀 비슷하게 이해할 수는 있거든요. 여기 쌍봉 말고 요 60일선하고 요 이중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하방으로에 대한 어떤 그건 되게 강한데 치고 올라가는 힘도 약한 박스권 종목 장세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도 나스닥은 괜찮은데 최근에 한 3일 정도 다우가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다우가 플러스가 날 거냐 아니면은 한 번 더 밀려가지고 42,000 정도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거냐 요런 게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어요. 요새는 계속 얘기하지만 예전처럼 지표가 좀 중요하고 막 그래서 지표 해석하고 막 그러는 것 같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파동도 1, 2, 3, 4, 5, A, B, C 이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중기 정도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의 그 고점에서 조정 없는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요게 좀 우리나라가 세게 못 가는 요인. 대신 이제 거기서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과 같은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장도 섹터별 종목 강세라고 했어요. 원래 주도주 강세라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주도주 강세라고 하기에는 종목들이 몰려서 움직이는 게 조금 빈약하고 대신 단이 좀 떨어지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섹터별 종목 강세에서 하이닉스 빼면 말이 안 되니까 하이닉스 결국은 근데 이게
매도하시오라는 어떤 강한 의도는 없어요, 여러분.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20만 6천 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거 20만 5천 원 가면 축포 터트린다라고 얘기한 게 19만 원대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삼성전자 뭐하냐? 삼성전자는 오늘도 지금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때리고 있거든요. M 스테인레스 강은 아니고 이건 그냥 모간 스탠드인데 뭐 어쨌든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지금 매도하면서 지수가 세게 못 가는 요인도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방송할 때 하이닉스하고 이응직 랜드 위주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응직 랜드 날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어제도 내 이종복 유튜브에서 반도체에서 지금 추세 패턴상 가장 완벽한 자리 이응직 랜드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후 이래에 어제 정도까지가 가장 완벽했던 거라는 얘기 좀 해줬거든요. 뭐 당연히 어제 야간 방송 넘버원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주식이 이거였어요. 이 주식 잘 가죠, 여러분. 이렇게 추세 패턴이 좀 뭔가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른 반도체 쪽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리노공업도 좀 트라이 했습니다. 좋다라고.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가 뚝 끊기면서 이제 지금 이쪽 리노공업, 이오테크, HPSP, 이수페라 그래도 이수페타는 잘 가죠.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한미 반도체를 딱 꺾어버리니까 이오테크나 이쪽 리노공업과는 비슷하게 과가 같은 과거든요. 이거는 60일선 아래에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명분을 받아서 한 19만 원대만 탁 쳐주면은 이것도 팍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반도체도 이쪽은 조금 흐르는데 매도도 아니고요. 매수 관점인데 지금은 약하니까 세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반도체 하이닉스하고 뭐 이응직 랜드 같은 주식을 발굴해야죠, 여러분. 이런 주식이 많은데 거래량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세게 얘기하기가 좀 부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을 먼저 코멘트를 해줘야 되나요? 근데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따라다녔다가 골로 갑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매매 좀 잘 하는 사람들은 뭐 단타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이 고려아연도 지금 보면 코스피 200이잖아요. 이것도 지수 변동성 요인입니다. 시총이 20조밖에 안 되지만은 막 상한가 갔다가 보합으로 왔다 막 이래버리면은 이것도 지수 왔다 갔다 하는 요인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그래서 섹터에서 반도체는 역시 하이닉스가 기타 반도체들 좀 움직임 나오게 하려고는 하는데 삼성전자가 또 약하면서 심리가 조금 얼어붙다 보니까 좋은 주식이 지금 내 눈에는 되게 싸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이응직 랜드 같은 추세 패턴을 갖고 있어야 세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인데요. 여기 지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아침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시면은 아침 9시 2분에는 2차 전지가 되게 셌죠. 그리고 고려아연도 20%짜리입니다. 아침에는 2차 전지가 되게 셌는데 지금 시점은 흐르거든요. 근데 흘러도 위로 올라간 상승폭이 그죠?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지 마이너스로 확 밀리지는 않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아까 이응직 랜드하고 대표적으로 리노공업하고 하이닉스를 좀 보면서 얘기했지만은 2차 전지는 바닥을 완벽하게 다졌기 때문에 탄탄하고 기대감은 되게 세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지수가 변동성이 생기거나 아침에 이렇게 팍 튀어올라서 왔을 때는 포스코 퓨처 갖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팍 튀고 왔을 때는 바로 이 저항에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떴을 때는 따라가면은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할 거예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탄탄한 바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반대로 이제 포스코 퓨처 기준에 24만 원대 이렇게 돌파 양봉 이렇게 봉이 좀 있을 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봉이 있을 때 종가권으로 가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봉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베팅을 할 때 그 타이밍이나 비중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시면,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없잖아요. 반도체 하이닉스 잘 가고 이응식 랜드 같은 거 듬성듬성 나오지.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다 좋은데 저항이 가깝다 보니까 아침에 떠서 나왔을 때는 따라 붙지는 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빌빌빌빌 거릴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맞다. 이런 얘기해 드리는 거고, LNF는 시크릿.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쪽인데요. 내가 오늘 이거 미스터진단에서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일렉이 아침에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마주보는 고점까지 오고 지수가 또 변동성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현대 일렉트릭 좀 아쉽네요. 그죠? 그치만 이것도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내가 원래 여러분들한테 30만 원에서 32만 5천 원 중심으로 놓고 35만 원하고 27만 5천 원하고 박스권 대응을 하라고 내가 미스터진단에서 얘기해드렸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현대일렉이 잘 가면서 전력설비 데리고 갔었는데, 현대일렉이 다시 물량 받으면서 흐르면서 전력설비도 탄력은 둔화되지만 추가 상승하기 위한 어떤 물량 소화 뭐 이렇게 좀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제약주인데요. 제약주가 단기 급등형이 급락이 나오고, 우리는 굳이 확 밀린 주식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제약주는요, 단기간에 급등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약주는. 그리고 이 시간에 이종복이가, 이 시간이 아니고 미스터 진단에서 지시셀 좀 긍정으로 얘기했거든요. 요것도 오늘 좀 밀리는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안 무서워해도 된다 정도는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 제약주 군단이 알테오젠이든 HLB 쪽이든 이쪽 제약주 군단이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센 쪽하고,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나 이런 쪽이 코스닥에서 시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약한 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은 지수보다는 섹터를 봐야 돼요. 코스닥도 현재 상태는, 왜냐면은 지수 시총이 높은 제약주가 코스닥에 좀 포진이 많아가지고 그쪽이 좀 약하면 코스닥이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 이런저런 요인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섹터별로 눈에 탁 띄는 쪽, 그쪽이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탄탄한 바닥 나와 있는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는 추세 패턴이 가장 완벽했다고 평가해 주신 종목의 급등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와,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지수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래도 이것도 능력이니까요. 347 돌파, 344 지지 체크했어요, 여러분. 이 상태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후장으로 가면서 조금 꼬리를 달아주면서 345 이상으로만 끝내줘도 땡큐 베리 머치거든요. 그거 보시고 아까 추세 패턴 중요성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세 패턴 중요성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해갖고 세 개 중에 가장 완벽한 탄탄한 바닥이 만들어진 게 2차 전지다. 그렇지만 저항이 촘촘하니까 아침에 떴을 때는 따라가지 말고 흐느적거릴 때 관심을 갖는 게 좋고, 제약주는 되게 급등해 있는 쪽은 좀 조심 좀 하시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부랴부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의 전략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밤에 보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중요한 종목들의 대응법에 대해서 확인해 본 시간, 추세 패턴의 중요성 오늘의 전략이었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